자, 이번 시간에는 TAT 2급 제75회 8월 17일 날 시행됐던 기출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론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AT 2급 여러분들은 그 시험 문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요 문제 하나씩 뭐 문제를 띄어서 제 그 보충 설명 자료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설명과 관련된 회계정보의 실적 특성은, 자, 요 내용의 문제를 알려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요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FAT 1급에서 많이 출제되던 형태의 문제예요.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에 관련된 거 아닌 것은 찾으라. 목적 적합성에 관련된 거 아닌 거 찾으라. 이런 식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세무 TAT 2급 정도 되면은 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옆에 설명이 쭉 있었잖아요. 급수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단편적인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반대로 예를 물어본단 말이죠. 자, 일단 여기서 질적 특성이라는 거 설명은 여러 번 해드렸지만, 여기서 질적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가 유용하냐는 거예요. 즉 질적 특성이라는 것은 유용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풀이를 해보게 되면 회계 정보는 어떤 유용한 특성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지 유용성이 있습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주어진 보기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 상장 법인인 항공은 3분기 손익계산서를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결정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그러는데 요게 다음 중 신뢰성에 해당되는지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지 지금 그거를 묻는 거예요. 여기서는 투자 의사 결정 시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회계정보에서 목적 적합성 중에서 여기 적시성 시간에 맞게 그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시점에 그 손익계산서의 재무제표의 하나인 손익계산서의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 이건 적시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해당되는 문제의 그 답은 적시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이론에서 여러분 급수를 불문하고 이 내용은 변형이 되어서 얼마든지 계속 나오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요 신뢰성에 관련된 거, 목적 적합성에 관련된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 다음 대화 내용대로 주식을 발행한 결과로 옳은 것 모두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보고요. 김 부장이 채무 상환 자금이 부족해서 외부 자금 조달이 매우 급해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 과장이 우리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동종 기업보다 높으니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주당 발행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주당 발행 금액, 주당 액면 금액의 이 액면 금액의 2배로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은 뭐 외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할 모양이에요. 그런데 액면가액보다 2배 발행을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얘를
가정을 하고 회계 처리를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주식은 한 주만 발행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주죠. 그리고 액면가액, 여기서 액면가액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얘를 시가로 발행가액이라고 할까요?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의 2배라고 한다고 했으니 2,000원 이렇게 발행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행한 금액에 대한 것은 우리 당좌예금으로 다 입금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2,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면 걔가 바로 증자예요. 증자라는 말 뜻은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면 증자고, 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뜻이므로 대변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해줘요. 근데 자본금은요, 반드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만 증가나 감소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자본계정에서 자본금을 기록할 때에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라고 써놓은 거 얘를 사용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럼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고 액면가액으로 발행해서 자본금이 1,000원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거는 2,000원이죠. 주식 한 주를 발행하고 우리 자본금보다 더 많이 들어온 돈, 이거를 회계 계정으로 쓸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요게 1,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여기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TT 2급이기 때문에 제가 FAT 1급 때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이 자본계정을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자본계정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자본계정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계정 얘기하는 거죠. 거기 통합계정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5가지가 있고, 이 5가지 각각의 계정에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익, 자본조정에는 이런 것, 얘네들을 구분계정이라고 하는데 구분해 놨다고 해서 구분계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했을 때 회계처리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본계정과 관련돼서 자본금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여기 있죠.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 옳은 것만 고려를 하랬죠. 자본금 증가한다. 여기 자본금 증가하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 주식,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여기가 아니라 요거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 자본잉여금 증가해요. 이거는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다. 자본 총액은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니까 자본 총액은 2,000원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이 분계를 모르면 이 문제는 접근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계를 할 줄 알더라도 자본계정을 갖다가 모르게 되면 당연히 얘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어려움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TAT 2급 정도 되셨다면
기본적으로 자본 규정에 대한 거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분기 내역들도 해당되는 그 계정들 하나하나 의미를 다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이 또 이거에 대한 학습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은, 얘는 저기 어디죠? 재생 목록인가요? 재생 목록에서요, 여러분 TT 2급 교재 제가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동영상. 여기서 찾으셔가지고 자본 파트를 보셔야지 돼요. 자본 파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 기출문제 보실 때 여기 참고하라고 제가 유튜브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서툴러 가지고 중간에 다른 유튜브들 보니까 요 위에 저기 제가 설명하는 거 보셨으면 좋겠다는 동영상 링크를 걸어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배우게 되면 여기가 됐던, 아니면 저희 그 댓글창 있는데 고정을 해서 그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에서 이 동영상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해볼게요. 뭐 어렵지는 않다고 하니까 아마 저도 따라서 좀 찾아보고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 계정이 좀 약간 여러분이 지식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1시간 정도만 여러분이 제가 동영상 강의 보시게 되면 아마 자본 계정에 대해서는 거의 틀리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다른 계정 문제보다 자본 계정 문제가 더 쉽게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뭐 출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용어가 어려우니까. 근데 오히려 대손총량금이라든지 매출채권, 얘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다른 파트가. 자본 파트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TET 2급, 그 다음에 TET 1급에서도 이론 문제에서 실기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파트니까,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기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다? 있죠? 그래서 여기 옳은 것만 고르라고 얘기하면 가구나, 요 두 가지가 제대로 말을 잘 한 거네요. 그죠?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는 자, 2024년 상품 거래 내역인데요. 매출원가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선입선출법 적용하라고 하네요. 자, 매출원가는 여러분이 배웠던 상품 계정에서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을 빼면 매출원가가 계산된다.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1월 1일 기초상품 재고액, 요게 기초상품 재고액이죠. 총 30만원 있대요. 30만원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6월 1일 400개를 개당 1,500원에, 그러면 400개 곱하기 1,500원 하면 상품을 매입한 거 단기 매입액이 해당되죠.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외상 매출했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500개를 외상 매출하였다고 했는데 판매가 된 것은 바로 매출 원가예요. 그래서 500개, 근데 선입선출법을 쓰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럼 500개 중에서 앞에 150개는 단가는 모른다 쳐도 금액은 알고 있죠. 금액은 30만원, 얘가 매출원가 500개 중에서 150개가 먼저 팔렸을 거고요. 여기 400개 중에서 500개를 채우려면 350개가 이 중에서 팔렸겠죠. 근데 단가는 한 개당 얼마짜리였어요? 1,500원짜리였어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죠? 금액이 82만 5천원. 여기 좀 해놓은 거 있네요.
여기 52만 5천원 이렇게 돼서 이 두 가지 금액을 합친 것이 판매된 게 이제 여기 500개가 됐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있던 재고 팔고,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했던 것 중에서 350개 팔고 두 개 금액을 합치면 여기 82만 5천원 해당되는 답은 2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기말재고에 대한 걸 갖다가 지금 기말재고가 없죠. 여기 기말재고 그렇다고 모르나요?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총 개수가 550개 중에서 여기 500개를 팔았다고 하니 기말재고는 써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기말재고는 개수가 50개가 남았는데 얼마짜리 50개가 남은 거예요? 1,500원짜리가 50개 남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75만원 될려나 7만 5천원 될려나 계산기를 잠깐 눌러볼게요. 500개 곱하기 500개가 아니죠. 50개 곱하기 1,500원 하면 7만 5천원 나오네요. 그죠? 7만 5천원. 자, 이렇게 해놓고 기말 재고 금액 남은 걸로 계산해 봤더니 기말 재고는 7만 5천원이더라. 그러면 차변의 합계 금액은 90만원, 대변의 합계 금액도 90만원. 딱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TT 2급이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것은 만약에 기말 재고까지 빨리 계산하려고 정확하게 하려고 할 때는 이 방법을 써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TT 2급 정도 배우신다면 여기 매출원가 계산을 하려면 팔린 거예요. 팔린 거에 대한 계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500개 이것만 숫자를 어떻게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선입선출법으로 500개를 맞춰서 여기 30만원, 이 중에서 팔린 거 이렇게 하면 이게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시간이 이렇게 일일이 다 맞추는 것보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 거래 내용을 보고서도 여기 총계정원장의 상품계정에서도 답을 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50개 남았다는 걸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걸 계산하실 수 있다면 50개 계산해서 기말재고 계산한 다음에 기초재고에서 단기매입액 기말 더해주고 기말재고액을 빼주면 매출원가 얼마다 이렇게도 판단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계산을 빨리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세 번째 문제였었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항공의 2023년도 말 재무상태표 일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항공은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2024년도 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46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2024년에 그러면 12월 31일 손익계산서의 재평가 손익은 얼마가 되나요?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재무상태표를 보니 2023년 12월 31일 날 토지가 얼마로 기록되어 있냐면 550만원으로 되어 있고 토지 재평가 잉여금이 50만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평가 바로 하기 직전에는 이 토지는 500만원짜리 였었는데 2023년 12월 31일 날 지금 얘 재평가했더니 550만원짜리 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50만원과 50만원이 차이 나는 여기 재평가 토지 재평가 잉여금을 여기 자본계정에 토지 재평가 잉여금에다가 이렇게 기상을 해 놓았던 상태예요. 언제? 2023년 말에. 그리고 이 토지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 계정에서 여기 제가 자산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이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물론 회계 처리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재평가했을 때 언제냐면 2023년이요. 2023년 얘를 재평가했을 때 분기가 이렇게 해놨던 결과 이렇게 반영된 거예요. 500만 원짜리에 대해서 재평가했더니 지금 얘가 550만 원이래요. 그래서 증가한 만큼 토지 50만 원을 증가시켜줬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써서 50만 원을 이렇게 썼던 게 바로 2023년 12월 31일 상황이었던 거죠. 자,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토지를 자산을 이 재평가 유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매년 재평가를 해야지 돼요. 한 해만 하고 한 해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평가했던 이 토지의 가격이 매년 변동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거를 반영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 날은 모든 자본 계정이 계정 처리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평가 잉여금이 있다면 재평가 잉여금부터 먼저 대변으로 다 상계 처리해서 없애줍니다. 상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토지 가격, 지금 여기 가격이 46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55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90만 원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거 쓰기가 어렵다. 이걸로 써야겠다. 90만 원이 하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값은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90만 원이 하락한 것이고, 재평가의 경우에서 오히려 돈이 올라갔던 거 다 쓰고도 손실이 났죠.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재평가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재평가 잉여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자본 계정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계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재평가 손실은 손익 계정이에요. 단기 손익 계정이기 때문에 계정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항목이란 말이죠.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그 비용 계정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2024년 손익계산서 재평가 손실인지 이익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 손실은 여기 재평가 손실 1번 40만 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나오죠.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본 계정은 TT 2급, TT 1급 단골 문제예요. 꼭 물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익혀놓으시고, 아까 3번 문제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링크 달아드리면 요거 타고 들어가서, 혹시 제가 어리버리해서 그거 잘 못하게 되면 제거 그 재생 목록에서요 TT 2급 교재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작년인가 설명해 놓은 거 있는데 크게 변한 사항 없으니까 거기서 자본 계정 찾아서 꼭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2024년 대손 관련 자료다. 그 다음에 2024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삼각비 얼마인가요?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대손 충당금이라는 총계정 원장 모양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이런 문제는 여기 총계정 원장으로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고 이해하기도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월 1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기초자산액 50만 원이라고 했죠. 대손 충당금은 여기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손 충당금이 자산 계정이에요, 부채 계정이에요, 자본 계정이에요, 수익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이에요,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래서 얘는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자산 계정인데 외출 채권을 차감하는 계정이라고 기억하고 계셔야지 돼요. 대손 충당금은 수익 계정도 비용 계정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매출 채권 바로 밑에 구분 계정으로 나왔을 때는 외상 매출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있고 받으러 온 밑에 대손 충당금이 있고 그렇죠? 각 구분 계정의 차감 계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 채권 자산 계정은 차변이 자기 자리인데 대손 충당금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대변이에요. 그래서 기초 총계정 원장에서 기초 잔액을 표시할 때 대변에다가 표시합니다. 그러면 기말 잔액은 차변에 표시하겠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 기초 설명해 드렸고, 자, 3월 20일 매출 채권 30만원 얘가 회수 불능이 되어 대손 처리했다. 30만원이면 대손 충당금이 50만원이 있었으니 여기 50만원 중에서 30만원을 대손 발생한 금액을 대손 충당금에서 사용했겠죠. 이렇게 차감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대손 충당금은 얼마나 남았겠어요? 20만원이 남아 있었겠죠. 그죠? 잔액이 이 시점에서는 20만원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9월 28일 2023년도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중 10만원이 현금으로 회수됐다. 요 2023년도는 전기죠. 전기에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됐었죠.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이 2024년도에 회수가 됐다 그러면 얘 분기는 이렇게 하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차변에 만약에 현금 10만원 이렇게 들어오고 대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 계정 이유 불문을 하고 대손 처리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이 회수되면 대변은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사용하라고 배우셨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의 대손액 회수가 된 금액만큼 증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기말 매출 채권이 1억 원인데 그중 1%를 회수 불확실한 금액으로 추정한다. 이걸 대손 충당금이란 말을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대손 충당금 설정하기로 했다. 대손 충당금은 너무 금방 아니까 이걸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써놓은 건데 대손 충당금 설정 아니면 추정 이렇게 한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1억 원의 1%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은 이위와 어떻게 됐던 무조건 100만 원이 맞춰져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을 여기다가 써주시게 되면 요 100만 원 추계한 금액을 기말 채권으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기말 대손 충당금으로 써주게 되면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 더해 보시게 되면 얼마가 차이 나요? 7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럼 요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됐겠습니까? 12월 31일 날 대손 설정할 때 대손 충당금 잔액 남아있는 거 지금 20만 원에다가 여기 30만 원 있죠. 추가된 게 있으니까 30만 원 모자른 거 100만 원 모자른 거 30만 원이 있으니까요. 모자라는 금액만 차변에 대손 상각비 70만 원 이렇게 쓸 것이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70만 원 이렇게 쓰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요 분기가 이 금액 차이 나는 대손충당금 차이 나는 금액이 결과론적으로 대손상각비가 차변에 70만 원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2024년도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70만 원이 듭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답은 여기서 70만 원이 답이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여러분 기출문제 해설 답안을 보셔도 되긴 할 텐데 그 답안 해설이 분계를 일일이 하나씩 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 물론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죠. 이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의 여기 대손 전기 회수 그 다음에 여기는 대손 추정 금액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기초 다 써드려 볼게요. 기초 금액 그다음에 여기는 대손 발생하게 되면 충당금에서 사용한 거 마지막에는 기말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 이렇게 기억을 요걸 해주세요. 사용하기가 얘가 훨씬 많이 편합니다. 자 6번까지 이렇게 5번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장부 마감 전에 발견된 오류 사항 중에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그 FAT 1급 아니 TAT 2급은 반드시 외워놔야 되는 사항이에요. FAT 1급부터도 제가 많이 강조한 항목이기도 하긴 하겠지만은요 이 손익구분을 외워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 간단하게 보여도 손익구분 요거 내용 알아야 되고요. 판관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요것도 아셔야 되고 자본규정 이런 것도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아까 이번 회차 문제에선 자본규정에 해당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죠. 계속 제가 이걸 사용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당기순이익 어디 있어요? 손익구분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당기순이익 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기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당기순이익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어진 이 항목 중에서 손익계정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자본계정이 있다면 걔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걸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손익계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주식할인발행차금 청각에 얘는 어디 계정이에요? 얘는요 여기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고 하는 자본조정계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맘먹고 자본계정 이거 공부하시는데 하여튼 내용까지 다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손실을 판관비로 계산한다. 근데 얘는 재손실은 여기 있죠. 영업의 비용이라서 영업의 비용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제자리에 들어갈 자리에 제대로 들어가서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 당기순이익에 변동이 생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 미계상이 아니라 계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재손실 제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했잖아요. 당기순이익의 변화가 당연히 없겠죠. 제자리에 자기가 알아서 잘 들어간 거니까. 그죠? 자, 세 번째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은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돼요. 여기에는 지금 다 써놓은 게 아니라 대표적인 것들만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여기 영업의 비용이 해당되고 이 미계상이라고 했잖아요.
계상을 안 했는데 만약 이를 계상 12월 정부 마감할 때 반영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거, 즉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액 이 금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미계상이에요. 얘를 계상하면 당기순이익이 변동이 생길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여기 나와 있어요. 얘도 자본계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미계상 됐다 할지라도 계상을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쳐요. 여기는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급수가 올라갈수록 한 문제에 여러 가지를 알아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형태로 출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FAT 1급이나 기초과정이었던 FAT 2급에서는 한 문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지만 여러 문제로 급수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하나의 문제로 합쳐져서 이런 기반 지식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TAT 1급은 얘보다 더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푸는 게 관건이기도 합니다. TAT 1급은 그때 와서 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6번 문제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7번 문제부터는 연세법에 관련된 문제죠. 얘는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